북한에서 3대째 어부로 살아온 한 남성이 어느 날 먼 바다에서 믿을 수 없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남쪽 배였는데 자신의 낡은 목선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환했습니다. 왜 같은 바다에서 일하는데 저렇게 다를까? 그 의문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1년 후 그는 목숨을 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그와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바다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 물칠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셨고 아버지도 어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어부가 되었지요. 우리 집 3대가 모두 이 동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바닷가에서 아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막내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우리 마을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풍요로운 어촌은 아니었습니다. 잡은 고기의 절반은 무조건 수산사업소에 바쳐야 했어요. 상부에서 정한 할당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렇게 환하게 불 켜고 고기 잡는 건 남쪽 배들뿐이야. 우리는 기름값도 없어서 깜깜한 데서 그물질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같은 동해 바다에서 같은 고기를 잡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배에 있던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잡음 사이로 한국말이 들렸어요. 남쪽 방송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꺼버리려다가 그냥 몰래 들었습니다. 오늘 포항 죽도시장의 대게 가격은? 대게요? 우리도 가끔 잡히는데 그건 무조건 상부에 바쳐야 하는 거였어요. 방송에선 그걸 시장에서 사고 판다고 했습니다. 어부들이 잡은 걸 자기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온 편지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군대에 있던 큰아들이 쓴 편지였는데 아버지, 군대에서 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월급도 몇 달째 안 나왔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25 청년이 나라 위에 군복무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장마당에서 중국에서 온 물건들 보면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야 하는지. 6.25 전쟁 끝나고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인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봄, 대흉어기가 왔습니다. 바다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물을 던져도 명태 몇 마리, 오징어 몇 마리. 이걸로 어떻게 할당량을 채워요?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찾아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동무, 계획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상검열 들어간다. 사상검열이요. 그거 한 번 걸리면 온 가족이 끝장입니다. 보위부에 불려가고 가족 중 누군가는 교화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배가 늙어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목선인데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자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목재 한 장 사려면 옥수수 한 달치 값이었거든요. 그해 여름,
둘째 딸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 조였어요. 22살 처녀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영양제 주사 맞춰야 하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고요? 병원에 약이 없다니요? 장마당 가서 중국산 영양제 사오세요. 중국 돈으로 30위안 정도 할 거예요. 30위안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그냥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옥수수죽을 쑤어서 먹였지만 딸아이 얼굴은 날로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서 할당량을 못 채우니까 몰래 잡은 고기 일부를 숨겨서 장마당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라도 딸아이 약을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고발했나 봅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동무, 나라 재산 횡령했지. 횡령이요? 제가 잡은 고기를 제가 팔았는데 그게 횡령입니까? 바다는 국가 소유야. 거기서 나온 고기도 국가 거야. 그걸 내 맘대로 팔았으니 횡령 아니고 뭐야. 벌금을 물었습니다. 중국 돈 100위안이었어요. 우리 집 석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 혼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바다에서 죽겠구나. 평생 사랑했던 바다가 그날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2016년 가을, 이웃 어부 한 명이 바다로 도망치다가 경비정에 걸려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다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미친놈 하고 말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어느 날 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갈 수 없을까?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잘못 걸리면 우리 다 죽어요. 안 가도 죽을 것 같소.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탈영하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굶고 있어요.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가고 싶어요. 약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막내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9살짜리가 아버지, 배고프지 않은 곳으로 가요? 하더군요. 평소처럼 조업 나가는 척했지만 이번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손 떨려요. 막내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꼭 살아서 남쪽 땅 밟는다.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북한 경비정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평소엔 근해에서만 조업했는데 이날은 계속 동쪽으로, 남쪽으로 나갔어요. 해가 뜨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우리 낡은 목선이 출렁거렸어요. 둘째 딸과 아내가 뱃멀미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조금만 참아요. 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10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경비정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북한 경비정이에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걸리면 우리 가족 다 끝입니다. 연료 다 쏟아. 최대한 빨리 가. 남은 연료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배가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정선하라. 정선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발포요? 총을 쏜다고요? 엎드려.
다들 배 바닥에 엎드려 탕! 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튀었어요. 아버지, 우리 죽는 거예요? 흑흑. 막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진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해졌습니다. 경비정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기엔 너무 이르였습니다. 몇 시간 후, 엔진이 멈췄어요. 연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안 돼. 안 돼.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표류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물 마시고 싶어요. 막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도 다 떨어져 갔어요. 조금만. 조금만 견뎌라. 저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큰 배 그림자가 보였어요. 배다. 배가 온다. 처음엔 또 경비정인 줄 알고 겁먹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서 보니 배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요. 대한민국 국기. 저기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큰아들이 흰 천을 흔들었어요.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 선박의 신원을 밝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북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48시간 만에 우리는 자유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올라탄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해군 장병들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 따뜻한 말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물 좀 주세요. 장병이 생수통을 건넸어요. 깨끗한 생수였습니다. 북에선 강물 끓여 먹었는데 그냥 마시는 깨끗한 물이라니. 여기 앉으세요. 곧 따뜻한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함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한여름인데도 바다는 추웠거든요. 떨던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 해군 취사병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흰 쌀밥이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빨간 컵라면. 이게 다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드세요. 많이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은 벌써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쌀밥이에요. 우리가 북에서 명절 때나 먹던 그 쌀밥. 아내가 우는지 웃는지 모를 얼굴로 밥을 떠먹었어요. 저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 정말 남쪽에 왔구나. 컵라면도 신기했어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다니요. 북에선 라면이 귀해서 장마당에서 중국 돈 주고 사야 하는 건데. 맛있어요? 더 드릴까요? 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해군 장병들이 번갈아 가며 우리를 돌봐줬어요. 담요도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약도 발라주고,
함장님이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해 드릴 겁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일어서서 깊게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밤이 되어 잠을 청했습니다. 함정 안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난방. 침대에 누워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네? 정말로. 하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어요. 북에 남겨진 친척들, 친구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배고프겠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겠지? 미안해요. 우리만 살아서 미안해요. 그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파도 소리였지만 그날 밤의 파도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파도였으니까요.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항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국정원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국민이요? 우리가요? 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인민이라고 불렸는데 갑자기 국민이라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배고파서 왔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요. 몇 주 후,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더군요. 첫날,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김성철, 주민등록번호 별표 플라스틱 카드였어요. 제 얼굴 사진이 박혀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걸로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은행? 병원을 그냥 갈 수 있다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것투성이었어요. 은행기에서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돈을 기계에서 뽑아요? 네. 24시간 언제든지요. 밤 11시에도요? 네. 편의점도 24시간 열어요. 편의점이 뭔지도 몰랐어요. 데려가서 보여줬는데. 세상에, 밤 11시인데 가게가 환하게 불 켜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과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다 사도 돼요? 네. 돈만 있으면요. 단속반 안 와요? 단속반이요? 왜요? 북에선 장사하다 걸리면 단속반한테 걸려서 벌금 내야 하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신기했어요. 손 안의 작은 기계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다니요. 아버지, 여기서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이 신기해하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로 물질이 마을 위성사진도 찾았어요. 저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화면 속 작은 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도 갔어요. 둘째 딸 건강검진을 하러요. 영양실조가 심하네요. 주사 맞고 약 드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돈이 얼마나 될까요? 탈북민은 의료비 지원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짜요? 병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요? 석 달 동안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자유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아니, 들어는 봤지만 의미를 몰랐던 단어.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자유가 뭔지.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인천 영종도 쪽에 아파트 한 채 배정됩니다.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요? 북에선 일반 주민은 단칸방이나 낡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파트는 당 간부들이나 사는 고지였거든요. 배정받은 날, 가족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여기 맞나요? 네. 여기가 댁의 집입니다. 8층 803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둥실둥실. 아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8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어요. 끼.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거실이 넓었어요. 우리 북에서 살던 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방이 3개나 있었어요. 방이 3개나 돼요. 북에선 식구 5이 한 방에서 잤는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여보, 화장실이 2개예요. 2개. 북에선 집 밖에 공동 화장실 썼는데, 여긴 집 안에, 그것도 2개나, 부엌을 봤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한참 틀어놨더니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냥 나와요? 보일러가 있어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냉장고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세탁기도 있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평생 일하던 그 바다가. 여보, 바다가 보여요. 우리 바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막내 아들이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이게 다 우리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가족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불도 폭신했고, 베개도 부드러웠어요. 보일러가 작동해서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음 날부터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근 수산시장에 취직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했으니까 생선 다루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시장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고기 잡은 거 다 자기가 파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잡았는데 내가 팔아야지. 그 말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반찬 준비하는 일인데 사장님이 친절하셨대요. 큰아들은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둘째 딸은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막내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친구들이 놀렸대요. 하지만 곧 적응했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우리가 남쪽에 온 지 8년이 되었어요.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둘째 딸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막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여전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그때 그 결정이 옳았구나.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픕니다. 북에 남겨둔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배고프고 추울 거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물칠이 그 바닷가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옛날 집터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아보고 싶어요. 이번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고 제가 잡은 고기를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요. 자유롭게 그물을 던지고 자유롭게 고기를 잡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았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 따뜻한 보일러,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프지 않은 하루,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